자, 기출문제 56회 무역규범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대부역 법령상 규정하는 수출로 인정되는 사례로 올바른 것은. 자, 1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네요. 사실 이런 문제는 바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문제부터 풀어버리는 게 좀 낫습니다. 우리 왜 1번 문제부터 좀 막혀버리면 좀 힘들고 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사례로 맨 처음에 1번이 등장하면 그냥 2번부터 푸시고 다 30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1번 문제로 돌아오셔서 차분히 보게 되면은 또 답이 튀어나옵니다. 자, 볼게요. 1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외국이죠. 올리브 기름을 구입하여 중국 상하이 상인에게 무상으로 인도한 경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래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물품이죠. 근데 이런 애들은 유상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우리나라 무역 전시장, 보세 전시장도 아니죠. 보세 판매장도 아니죠. 일단 그냥 일반 보세 구역은 아닌 국제무역 전시장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식품 견본을 받아 현장에서 소비한 경우. 외화를 받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 무조건 수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장소 자체가 일단 관세법에 따른 보세 판매장에서 했을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 국제무역 전시장이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2번도 수출로 인정되긴 좀 어렵겠고요. 3번. 한국의 A사가 미국 B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B사 한국 지점에 물품을 납품하고 원화로 대금을 영수한 거래. 한국에 있는 A사, 미국에 있는 B사 요렇게 체결을 했대요. 근데 미국 B사 한국 지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 B사 한국 지점. 그럼 미국에 있다는 거야? 한국에 있다는 거야? B인데 한국에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한국에. 그래서 A에서 지금 B로 물품을 납품하고 원화로 대금을 영수한 거래. 이건 뭐예요? 그냥 국내 거래지. 그죠? 네. 그래서 얘도 수출로 보긴 좀 그렇고요. 3번은 국내 거래입니다. 4번. 거주자가 한국 내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에게 휴대용 노트북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미화 5만 달러를 전송한 경우. 맞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대표적으로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는 것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녹록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 무역규범 중에서 좀 가장 어려웠지 않나 라는 문제인데 1번으로 등장해서 많이들 멘붕하셨을 거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진흥시책 및 지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좀 쉽게 푸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하나 보시죠. 1번.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통상진흥을 위해 매해 다음 연도에 매해 동그라미 하시고요. 2년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경년제로 하는 거 아니고 매해 다음 연도에 통상진흥시책을 세우고의 밑줄 치시고 이게 과거 기출문제들은 세워야 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 뭐 세울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세워야 하고요. 강행 필수입니다.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규정 있죠. 네. 2번. 산자부 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조사 및 종합 지원을 위해서 코트라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 진출 센터를 두고 운영한다. 뭐 이런 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그리고 코트라 같은 곳에는 여담이지만 해외 무역관들이 있어요. 뭐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호치민 무역관 이렇게 해서 코트라 이제 정직원분들이 가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을 뭐 도와주려고 하는 역할을 많이들 하시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산자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그죠? 보통 이런 게 어떤 관의 주체가 나오고 뭐뭐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늘 있다가 90%가 넘어요. 늘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산자부 장관은 뭐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관세청장은 뭐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어떤 자료 제출이나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늘 있습니다. 없는 게 더 드물어.
자, 4번. 중소기업 제품의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가 전문무역상사를 신청하는 경우 산자부 장관은 우선 지정하고 이 부분이 틀렸죠. 아무리 전문무역상사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많이 갖다주고 외화벌이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정당한 절차는 지정받고자 하는 이 기업이 협회 회장한테, 항공무역협회 회장한테 신청을 받는 신청주의입니다. 직권 지정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3번. 2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3번. 자,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늘 나오던 부분에서 출제가 또 된 거죠. 1번. 자, 수출입 공고는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그렇죠?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이런 것들의 사항을 규정한 고시이다. 얘가 수출입 공고의 정의입니다. 잘 봐두시고요. 2번. 수출입 공고에 따라 수출 및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합 공고상의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 수입 요령에 따른 요건 항에는 면제된다. 자,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는 뜻은 비슷하나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거죠. 법령도 다르고. 그러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돼요. 늘.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이번에도 출제가 됐죠. 그죠? 함께 충족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3번.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물품은 HS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HS 코드별로 통합공고상에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할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가 주로 쓰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그 장난감 HS 코드가 있을 텐데 그 코드 뒤에 이제 코드를 치면은 그 장난감 코드 HS 코드를 치면은 어린이 안전특별법 이런 거를 충족하게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HS 코드별로 지정을 해 놓는 것이죠. 자, 다만 무역정책 및 해당 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서 세분류하여 표기할 수도 있고요. 자, 4번. 자, 통합공고상 한 개 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하기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용도 기준으로 된 물품 외에는 자, 부과된 2개 이상의 요건을 각각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한 번에 퉁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2번.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고 특히 오답 선지로 자주 나오는 핵심 키가 되는 선지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